요즘 현역가왕 3 보면서 제일 빡치는 지점이 딱 하나예요. 노래로 승부를 봐야 할 판이 어느 순간부터는 룰과 심사톤과 편집이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흔들림으로 시청자를 붙잡는 게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불안하고 한번 미끄러진 사람은 끝까지 끌려다니고 특히 10대 참가자들은 노래보다 멘탈이 먼저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마음 아니에요? 방송 끝나면 괜히 속이 답답한데도 예고 나오면 또 보게 되고 댓글창 열면 한마디는 남기고 싶어지고 그게 지금 이 시즌의 공기예요. 우리가 같이 봤던 정보와 댓글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결승이 가까워질수록 제작진은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 장치를 세게 걸고 있고 그 장치가 하필이면 10대 라인을 위험 구간으로 몰아넣는 모양새로 읽히면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누가 떨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청자들이 진짜로 따지는 건 공정성의 느낌, 심사의 태도, 그리고 미성년 참가자를 대하는 존중의 기준입니다. 댓글에 교수가 제자 훈계하듯 한다. 트라우마 생길 정도로 지적질한다. 같은 말이 나오는 건 점수표 때문만이 아니죠. 말하는 방식이 사람을 누르는 순간이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평가가 아니라 압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룰 얘기부터 정확히 짚어야 해요. 현역가왕은 원래 점수판을 크게 흔들어서 판을 뒤집는 맛으로 굴러가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준결승 2라운드처럼 배점을 크게 걸어놓으면 1라운드 성적은 출발선이 되고 참가자들은 한 번만 삐끗해도 순위가 확 내려갑니다. 여기까진 서바이벌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건 결승 운영 방식입니다. 예고에서 결승 2차 직행 단 7명 같은 표현이 나오면 보는 사람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직행이 있으면 직행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 직행 못하는 사람은 방출 후보 같은 구간에 서게 되고 그 구간은 사실상 탈락 공포를 의미하죠. 결승은 보통 누적 점수와 생방 문자 투표로 마지막까지 가는 흐름이 익숙한데 중간에 문턱을 하나 더 만들면 드라마를 한 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한 번 더 살릴 수도 있고 한 번 더 분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화제성 측면에서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문제는 그 연료가 시청자 신뢰를 태워서 얻는 거라면 결승이 끝난 뒤에도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청률 얘기를 빼면 현실을 놓치게 됩니다. 경쟁 프로그램과의 비교가 계속 나오고 회차마다 등락이 보이고 제작진은 압박을 받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제일 빠른 선택은 감정선을 세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울고 누가 웃고 누가 억울해하고 누가 혹평을 듣고 누가 칭찬을 받는지 그 롤러코스터를 하늘차 안에 넣으면 사람들은 피곤해도 보게 돼요. 댓글에도 그런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억울한데 궁금해서 본다. 답답한데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그 감정선이 누구에게 몰리느냐가 문제예요. 그 화살이 미성년 참가자에게 집중되는 순간 시청자는 그냥 재미로 못 봅니다. 보호 본능이 작동해버리거든요. 그때부터는 평가 장면 하나하나가 더 잔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의 중심은 심사와 태도입니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시청자들은 엄격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엄격함이 납득 가능하려면 기준이 보여야 하고 말의 톤이 사람을 존중하는 선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댓글에서 심사 자격 없다, 서PD 꼼수, 시청자 우롱 같은 말까지 튀어나오는 건 시청자들이 이제 점수보다 사람 대하는 방식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신뢰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10대 참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흔들리는 판 위에서 제일 약한 위치에 서 있으니까요. 이제 10대 라인을 얘기해야죠. 빈예서, 김태현, 이수연. 이 세 명은 이번 시즌 화제성의 큰 축이었습니다. 이건 부정하기 어려워요. 무대 자체가 강했고, 팬덤이 움직였고, 사람들의 말이 붙었고, 클립이 돌았고, 그게 프로그램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이용하고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는 순간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획과 운영이 책임있게 보이지 않을 때예요. 댓글에 늦게까지 공연 못하니까 떨어뜨리나 보네. 그럼 처음부터 쓰지 말았어야지 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 말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미성년자를 출연시키는 선택을 했으면 그에 맞는 보호장치와 존중의 언어가 따라야 한다. 그런데 결승 직전에 룰이 바뀌고 위험 구간이 생기는 모양새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걸 보호가 아니라 소비로 읽습니다. 이 지점이 제작진에게 가장 위험한 포인트예요. 특히 빈예서는 더 민감합니다. 빈예서는 지금 팬덤이 엄청 큽니다. 댓글만 봐도 바로 느껴지죠. 빈예서 떨어지면 안 본다. 국민청원 가야 한다. 왜 빈예서한테만 지적질하냐 같은 말이 쏟아집니다. 이걸 그냥 팬심 과열로만 보면 안 돼요. 빈예서가 가진 무기가 트롯의 핵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꺾기가 트롯의 맛이고 그 맛을 가장 잘 살리는 참가자 중 하나가 빈예서라고 느끼는 시청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꺾지 말라면 뭘 하라는 거냐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동시에 반대 의견도 꽤 강하죠. 선곡이 식상하다. 패턴이 비슷하다. 나레이션과 마지막 절규까지 반복된다. 선곡도 실력이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하는 게 있어요. 빈예서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빈예서가 워낙 강한 참가자라서 기대치가 높고 그 기대치가 결국 전략 얘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팬들이 다음엔 밝은 노래 불러줬으면 이미지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비만이 아니라 결승에서 더 크게 이기길 바라는 조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빈예서 팬덤이 불편해지는 포인트는 실력 토론 자체가 아니라 그 토론이 심사 태도와 결합해 살렸다 죽였다로 느껴질 때예요. 그때부터는 노래 얘기가 아니라 존중 얘기가 됩니다. 김태현은 또 다른 형태의 강자입니다. 댓글에 김태현 아니면 안 본다. 탑 7 확정. 이런 말이 나오는 건 김태현이 흔들림이 적고 기본기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런 참가자는 결승에서 무섭습니다. 다들 긴장으로 무너질 때 혼자 평소대로 하면 그게 이기는 카드가 되거든요. 그런데 김태현도 결국 같은 위험 안에 있어요. 룰이 바뀌고 직행 구간이 생기면 실력과 별개로 편집과 분위기에 따라 팬덤이 더 격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10대들 끌고 가다가 내친다는 의심이 깔린 상태에서는 어떤 작은 장면도 크게 번집니다. 제작진이 그걸 모르지 않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은 조심보다 자극이 먼저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수연은 중립층의 표를 움직일 수 있는 타입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댓글에도 이수연 떨어뜨리면 방송 폭망 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수연은 담백하게 설득하는 무대가 강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교를 과하게 쌓지 않고도 듣는 사람이 편하게 빠져드는 스타일. 이런 참가자는 생방 문자 투표에서 무섭습니다. 팬덤만큼이나 중립층이 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수연이 만약 어떤 룰 변화나 편집 흐름으로 억울한 위치에 서게 되면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제작진이 결승에서 중간 문턱을 만들고 직행 구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단순히 악의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내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청자들이 의심하는 논리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흐름을 보면 10대 라인이 강하고 특히 빈예서 같은 경우는 순위가 올라오며 팬덤이 전략적으로 결집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 7명 직행 같은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국민투표로 올라갈 힘이 큰 쪽을 미리 위험 구간에 세우는 거 아니냐. 이 의심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의심이 커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제작진이 신뢰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서바이벌은 화제성이 생명인데 화제성이 공정성 불신으로 변하는 순간부터는 프로그램이 피곤해집니다. 팬들은 화가 나고 중립층은 떠나고 남는 건 싸움뿐이거든요. 성인 라인 반응도 같이 봐야 합니다. 홍자와 금잔디에 대해 지겹다, 아웃 같은 말이 나오는 건 그들이 못한다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시청자들이 새로운 얼굴, 새로운 흐름을 원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전통의 무게와 안정감을 좋아하는 시청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건 프로그램이 어떤 정체성을 택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한일전, 국가대표 같은 키워드를 걸어놓고 간다면 전통과 세대 교체를 동시에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설득이 아니라 분열이 먼저 보이죠. 그래서 인맥, 소속사, 백 같은 말까지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신뢰가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솔지는 또 다른 축입니다. 실력의 상징처럼 다뤄질 때도 있고 반대로 심사 프레임에 대한 불신이 솔지에게 묻어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잘한다는 말이 공정성을 지키는 장치로 쓰일 때가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가하냐는 논쟁의 재료가 될 때도 있어요. 차지연은 이미지 전환과 존재감 상승의 흐름이 보이면서 응원 투표에서도 반응이 붙는 참가자로 언급됩니다. 구수경은 현장 반응형 강자로 보이지만 온라인 팬덤 체력과의 간극이 변수라는 시선이 있고 강희연은 초반 팬덤 파워가 다시 올라오는 듯한 흐름이 보이면서 결승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성인 라인도 각자의 싸움이 있는데 지금 논쟁이 10대 라인에 더 크게 몰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룰과 심사 태도와 보호 문제가 한꺼번에 겹쳐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10대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팬들의 감정은 과하다고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댓글을 보면 왜 어린애들 마음에 상처 주냐? 각성해라. 이런 수법이면 시청 끝 같은 말이 많아요. 그건 단순히 매가수 지켜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항의입니다. 서바이벌이 잔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잔인함을 재미로 포장할 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겐 더 그렇습니다. 심사평은 날카로울 수 있어도 인간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야 하고 제작진은 드라마를 만들더라도 참가자를 송호품처럼 쓰는 그림으로 읽히면 안 됩니다. 결승이 시작되면 아마 더 뜨거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생방 문자 투표가 들어가면 팬덤 전쟁이 되고 그 전쟁은 언제나 공정성 논쟁과 붙어 다니거든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만약 10대 라인이 위험 구간으로 몰리는 장면이 나오면 결과가 어떻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10대 라인이 모두 살아남아도 그 과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의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승에서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 이전에 과정이 설득되느냐입니다. 룰 변화가 왜 필요한지,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미성년 참가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시청자들은 결국 그 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난 포인트는 점수예요? 아니면 태도예요? 아니면 룰이에요? 저는 댓글 흐름을 보면 태도와 룰이 점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룰이 10대 참가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불안이 지금 이 판의 핵심 불만입니다. 빈예서 팬들이 예민한 건 당연해요. 팬덤이 큰 만큼 기대도 크고 상처도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한쪽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이 판이 최소한 존중과 설득의 기준 위에서 굴러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승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재미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 재미가 누군가의 멘탈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진다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시청자들은 결국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다음 회부터 시청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그 떠남이 이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결승은 진짜 시작입니다. 노래 실력은 이미 다들 증명했어요. 남은 건 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가 시청자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설득되느냐입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승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누구인지, 그리고 제작진이 지금처럼 룰을 흔드는 게 재미를 위한 장치인지, 선을 넘은 연출인지. 솔직하게요. 지금은 그 솔직함이 가장 필요한 구간입니다.